사사로운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내 감정을 순간 컨트롤하지 못하고 욱해서 드러내고는 이내 후회한 적 있으세요? 아니면 기분 따라 행동하다가 손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이 영상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너 세상 밝다. 걱정 같은 거 없을 것 같다. 세상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저 그래요. 그런데 이런 저도요.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뀔 때가 있어요. 기분대로 행동해서 손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보다 성숙한 내가 되기 위해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읽은 책이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라는 서적의 내용으로 오늘 함께 할 거예요. 자신의 기분을 마구마구 드러내서요,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신가요? 우선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영상을 찾아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죠.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감정이 동요돼서 너무 힘드신가요?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절제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계신가요? 혹은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했다가 후회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주변에 꼭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컴퓨터 키보드를 막 신경질적으로 두들기고 인상을 팍 쓰면서 지금 나 건들면 가만 안 둬 라는 경고를 온몸에 뿜뿜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기분은 내 선에서 끝내면 참 좋은데 자꾸 겉으로 드러내는 것,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 이거 결코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지 플러스 요소는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고객인데 괜히 동료나 후배에게 짜증을 낸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냉랭하게 대한다든지 엄한 곳에 화풀이 하는 경우가 있죠. 만약 적어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태도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우선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점검하세요. 바로 체력입니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나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나? 나 요즘 잠은 제대로 잤나? 나 운동은 좀 하고 있나? 특히 배가 고프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우선 감정을 다스리기 전에 내 컨디션부터 꼭 챙겨주세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다면요, 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것을 그대로 표출하거나 변명하거나 원망하는 행동이요, 좋은 결과를 만들던가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건 인간의 자기보호 본능 중 하나인데요, 즉 통제한 반응이 아니라 본능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 손해보지 않으려면요, 이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통제한 반응이 성숙한 어른의 좋은 태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릇은요,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문제 상황이라든지 위기 상황에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난다라고 해요. 아니, 불편한 상황을 불편하다라고 드러내고 내 감정을 내가 드러내는 게 왜 안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옆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짜증나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투덜투덜 불평이 습관인 사람과 친구하고 싶으세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비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결코 내 옆에 둬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행위를 치켜 세우면서 정당화하고 우월감과 쾌감을 느껴요. 마치 에너지 뱀파이어인 것이죠.
거예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나 자신부터 불평하는 습관으로부터 헤어나오셔야 돼요. 고객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돕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상으로 판단을 해요. 어떤 차이인 것 같으세요? 서비스를 이용을 잘하다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고객은요, 더 주의를 기울이고 돕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사건건 불평 불만 투덜투덜하는 사람들은 진상인 거예요. 돕고 싶지도 않고 반응하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어딜 가나 대접을 못 받아요. 제 영상에 악플같이 맥락도 안 맞는 이상한 댓글을 쓰는 진상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대꾸도 안 해줄 뿐더러 그냥 무시해요. 뉴스 기사에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서 타당한 비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불평, 비난, 부정 등을 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어떤 주제든 계속 그러고 다녀요. 지금 이런 사람들 뒷담화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나부터 상황이나 사람을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멈추세요. 내가 이 상황을 불평을 하든 뭘 하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불평하기를 포기하세요. 또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사람은요, 우리가 뭘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생각하기를 포기하세요. 나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은요, 또 이런 걸 되게 잘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아, 그냥 대충 하자, 뭐하러 계획을 세워, 금방 간둘 거야, 우리 어차피 안 될 거야 등의 말을 사용해서요,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의 기분의 에너지는요, 생각보다 강해서요, 우리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분의 출처를 정확히 생각하세요. 남의 감정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타인에게 전염된 이 기분을 과감하게 쳐내버리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나도 같은 불평을 해주기를, 자신의 의견을 동조해주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무시하세요. 대화의 흐름을 살짝 어그러뜨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점차 멀어지세요. 또 주변에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시원시원하고 솔직하다라고 자부해요.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건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야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나를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는 솔직한 나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했다면 나의 안 좋은 태도를 포장하는 것 뿐이거든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배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배려하고 노력한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대해주길 바라게 되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입니다. 타인의 관계에서 너무 높은 기대감도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냉담하면 굳이 애써 상대방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준 만큼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요, 고객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고객이 냉랭하게 거절했다고요? 그냥 내가 한 선의의 행동에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으니 그들도 그래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만 힘들어져요. 우리가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를 좋아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스스로 격려해 주세요.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사람이요,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대요. 나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요, 그게 먼저예요. 그렇다면 내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 심리 습관 5가지를 살펴보면서 더불어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잘못된 심리 습관, 반드시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요, 당위적 사고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절대적인 요구는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게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희망적 사고입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어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내 교육을 만족해야 해가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내 교육을 만족
만족했으면 좋겠어 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요,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요,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능률도 오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는요, 나의 나약함을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완벽해야 한다라는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헤어나오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나쁜 심리 습관, 지나친 과장입니다. 항상, 진짜, 너무, 완전, 늘, 매번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심리 습관이에요. 나는 항상 이래. 자신의 실수를 일반화하면서 더 괴롭히죠.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현실, 사실, 상황,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완전 짜증나가 아니라 짜증나죠. 진짜 싫어보다는 싫어해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쁜 심리 습관입니다. 최악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면접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끝났어. 이번 일 성사 못했으니까 모두 다 날 비웃을 거야. 부정적인 결과를 기초로 전체를 부정하는 나쁜 심리 습관이에요. 그대로를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나, 내가 원하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생각은요, 그냥 하자입니다. 면접에 떨어졌다. 그냥 다음 면접 준비하자. 이번 일 성사 못했네. 그냥 다음부터 잘하자. 가끔은요,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아야 나를 지킬 때가 있거든요. 생각한다라고 뭐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냥 하자. 일단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나쁜 심리 습관, 후회하는 습관입니다.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혹은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일어난 일과 다르게 상상하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어난 사실을 회피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역이용해 보세요. 후회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가능성으로 오는 후회의 나쁜 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옷을 갈아입지 않았더라면,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가 된다면, 처음에 옷으로 입었다면 나 오늘 폭염에 더워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은근히 후회를 잘하는데 이럴 때마다 후회의 역발상을 해주면요, 힘이 나고 기분이 나아지더라고요. 다섯 번째 나쁜 심리 습관, 힘든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했거나 요구한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 자체를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힘드시다면요, 시간에게 한번 맡겨보세요. 슬픔도 기쁨도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불행이든 행운이든요, 우리의 긴 인생에서 잠시 스쳐갈 뿐이고 잠시 시간에 기대어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정말 강한 사람은요,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래요.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진정한 강자라고 합니다. 기분과 태도는 하나인 것 같지만 분명히 별개예요. 좋은 태도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기분 상하지 않고 즐겁게 내 인생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고 기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